남출 주연상으로 가시죠. 5박 6일에 걸친 데이트 기회에서 선택을 많이 받은 남자 출연자, 꾸준한 러브라인으로 최종 커플이 된 출연자, 아니면 강력한 빌런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출연자 되겠네요. 32기 남자 주연상 마지막 후보는 상철입니다. 어찌 보면 제작진이 처음부터 시청률을 위해서 의도했던 32기의 빌런 캐릭터, 욕바지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깊이를 모르겠는 그 다크함, 끝이 없는 진지함,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존감과 열등감이 공존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본인의 감정대로만 해석하고 주변을 탓하는 데 매우 익숙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고갈시켜버리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인물이었고요. 초중반 옥순을 괴롭히고 광소를 괴롭히는 그 빌런 짓이 계속 압도적 분량으로 방송이 되니까 시청자들이 상철이 주인공이냐 이런 볼멘 소리 항의, 방송 보이콧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부담을 많이 느꼈나 봐요. 후반에는 거의 통편집돼서 엑스트라 수준, NPC 수준으로 전락하긴 했습니다. 자, 수상자 투표 결과는요.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큰 기대를 걸었던 돌싱 특집 32기는 어찌 보면 그냥 흐지부지, 좋게 봐주면 그냥 무난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돌싱 특집 특유의 매운맛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실망하셨을 테고요. 28기 돌싱 특집처럼 풍성한 이야기와 성공적인 매칭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더 실망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할 건 하고 가야겠죠. 제5회 연프방정식 연애 대상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각 부문별 후보와 수상자 살펴보면서 32기를 함께 웃으며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상 부분은 엔터테이너상, 남녀 조연상, 우정상, 가수상, 낯설 문학상, 편집상, 남녀 주연상, 그리고 대망의 베스트 커플상 대상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32기에는 공로상, 각본상이 빠졌습니다. 후보조차 확정 지을 수 없을 만큼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워드입니다. 남자 엔터테이너 부분. 나는 솔로 32기 동안 가장 타격감 있는 개그를 시전한 남자 출연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부분인데요. 솔로나라에서 좋은 드리퍼들은 매칭 성공 확률도 높은 편이거든요. 28기 수상자 영호도 그랬고요. 31기 수상자 경수도 이 부분 수상자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32기 어떻게 보셨나요? 빵빵 터지는 입담 발견하셨나요? 사실 좀 어려웠죠. 저는 이번 32기 남자는 상처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일단 모두 드립을 시도는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퀄리티를 떠나서 말이죠. 그런데 뭐 사실 고만고만하다고 할까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까요?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는 영수입니다. 영수는 아마 주변에서 재밌다는 소리를 좀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정신없고 부산하고 촐랑거리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 그럴 것 같고요. 가끔 실없는 소리 던지기도 하는데 어쩔 때 보면 그게 진심이었고 어쩔 땐 농담이었고 좀 애매하긴 했어요. 일단 옆에 있으면 유쾌해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에 후보로 넣었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는 영호입니다. 영호는 실제로 개그 욕심이 좀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드립 센스도 약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적당한 드립을 시전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그 자세였습니다. 영호가 한참 연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원래부터 군인 말투라서 좀 딱딱한데 나이 때문에 극 존칭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어르신에게 드립치는 모양새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드립인지 농담인지 진지한 건지 잘 모르겠고 영호가 약간 좀 돌쇠 같은 외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효과가 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 세 번째 후보는 경수 되겠습니다. 경수는 처음엔 참 그냥 조용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치고 빠지기 개그 잘 치더라고요. 일단 능청스러움이 있고요. 순발력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강력한 주변 모두를 막 쓰러뜨리는 빵빵 개그 이런 걸 푸는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게다가 좀 게으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개그, 어떤 드립의 빈도수가 굉장히 좀 적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네, 다 고만고만하죠. 수상자는요. 네, 축하합니다. 경수 되겠습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누구와 얘기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웃었을까, 미소를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경수인 것 같더라고요. 경수님 보고 계시죠? 예, 수상 소감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여자 엔터테이너 상입니다.
네, 이번 32기 연출들 남자 출연자보다 좀 외향적인 성격이 보였는데요. 드리퍼들이라기보다는 좀 유쾌 발랄한 분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후보는 영숙입니다. 영숙은 현업 방송인답게 대화를 주도하고 드립 시전할 줄 알고요. 리액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항상 과해 보인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뭐 쇼 호스트니까 아무래도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과장된 표정과 말투가 기본으로 장착된 거겠죠. 네, 오랜 시간 동안 공연을 해왔고 방송했고 MC 경력까지 갖춰진 이 과정에서 이 경험에서 갖춰진 기본 레퍼토리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경험이 만들어준 엔터테이너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정숙입니다. 타고난 부드러운 말투에 조곤조곤 대화가 좀 주특기인데요. 그런데 분명히 좀 수다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 부장님 개그를 치더라고요. 재미있는 아시잖아요. 부장님 개그. 네, 어쨌든 그래서 후보로 올렸습니다. 네, 세 번째 후보는 순자입니다. 순자는 굉장히 밝은 캐릭터죠. 그런데 이게 스스로 의도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웃음이나 말투가 약간 좀 백치미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뭔가 연구스러운 개그랄까요? 아니 푼수미라고 할까요? 네, 사실 이런 캐릭터가 개그에서는 정말 잘 먹히는 거거든요. 캐릭터거든요. 농담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드밴티지를 먹고 들어가는 좀 유리한 캐릭터였습니다. 네, 마지막 후보 정의인데요. 정숙과 비슷하게 조곤조곤 말을 하는데 정숙보다도 훨씬 조용했던 캐릭터죠. 남자로 따지면 경수처럼 굉장히 가끔씩 굉장히 절제된 농담을 던질 줄 알더라고요. 나쁘진 않았는데요. 편집이 좀 많이 돼서 그런가요? 빈도수가 정말 적긴 적었습니다. 네, 영광의 수상자는요. 네, 여러분의 예상대로 영숙 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다듬어진 방송용 엔터테이닝. 네, 이 일반인이 이 영숙을 이기긴 어렵죠.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남자 출연자 조연상 되겠습니다. 솔로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서 주인공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남자 출연자들이 후보가 되고요. 주인공의 라이벌 역할을 했거나 뭐 빌런 역할 했거나 아니면 서브 주연 뭐 또 다른 러브라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던 경우에 빛나는 조연이었다 평가할 수 있는데요. 남자 부분 후보는요. 첫 번째 후보 영호입니다. 영호는 초반부터 7살 위의 정숙에게 올인하면서 어려운 러브라인을 이끌고 나갔죠. 4일차가 되어서야 정숙에게 확실히 거절당하고 그때 정의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아 너무 늦지 않았나? 러브라인은 끝났구나.' 생각했을 때 놀라운 뒷심으로 정의를 쟁취하고 최종 커플이 됐고요. 심지어는 지금 현커로 있습니다. 나름 끝까지 될까 안 될까 긴장감을 유지시켜 줬던 출연자 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영철입니다. 초반에 그 이 강렬했던 "영자밖에 몰라요." 이 멘트 때문에 러브라인에 족쇄가 걸려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출연자 되겠네요. 후반부에 영자와 갈등이 지속되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긴 했어요. 하지만 뭐 좋은 게 아니죠. 서로 이미지만 깎이는 쪽으로 진행되고 말았네요. 네, 세 번째 후보는 경수입니다. 4일차부터 움직이겠다라는 이상한 작전을 들고 나와서 초반에는 러브라인 쌓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타고난 반듯한 외모 때문에 4일차에 무려 3명의 여자에게 선택을 받으면서 후반부 강자로 떠올랐죠. 2일차부터 아무도 모르게 사실 뭐 알긴 알았죠. 현숙에게 직진했고요. 조용히. 나중에 그의 러브라인 서사가 차차 드러나면서 현숙과 커플이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작진으로부터 굉장한 푸대접을 받았어요. 현숙과의 데이트는 본방에서도 싹둑 잘렸고요. 미방분도 없고요. 그냥 갑자기 관계가 진전돼서 현숙이 마지막 날 막 고백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고백까지 하지?' 막 이 서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남출 조연상 수상자는요. 네, 영호로 골랐습니다. 네, 사실 영호와 경수 모두 최커가 되면서 조연급의 역할 잘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경수의 서사는 너무 많이 편집돼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조연인데 뭉텅뭉텅 편집된 출연자를 줄 수는 없고요. 영호로 골랐습니다. 마지막까지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한 영호의 끈기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조연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여자 출연자 조연상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정숙입니다. 초반에는 사실 잘 나갔는데요. 탁월한 자리 선정이 있었죠. 영수의 환심도 샀고 2 일차 아침 영수로부터 산책 제의도 받았고요. 사실상 영수, 영호 두 명의 남자의 1 순위로 올라서면서 초반 기세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녀를 낳기 힘들다는 말로 영수의 순위에서 멀어져 버렸고요. 영호는 지나치게 어려서 거절하려고 했으나 3 일차의 랜덤 데이트로 일정이 좀 밀리는 바람에 거절할 타이밍을 잘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늦어지고 말았네요. 막판에 영수에 대한 관심을 나름 공개하고 노력을 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순자입니다. 순자도 처음에 광수, 영식, 영수의 레이더 안에 들어오면서 출발이 좋았는데요. 광수에게는 사실상 못생겼다는 말을 대놓고 했고요. 영수에게는 뭐 "나는 자식을 절대 낳지 않겠다."라고 완강한 거절하면서 결국 영식 하나만 남았었습니다. 그래도 영식이 3 일차만 해도 "순자가 1 순위다."라고 말해 줬기 때문에 나름 핑크빛 미래를 그리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영숙이 "나는 뭐든지 다 맞춰 주겠어." 이런 파상 공세를 들어갔죠. 그래서 영식이 여기 횟가닥 넘어갑니다. 순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죠. 하필 순자가 사는 상주가 낙동강 상류에 있잖아요. 딱 맞는 비유가 돼 버렸네요. 세 번째 후보는 현숙입니다. 초반에는 너무 안 나왔잖아요. 고독 정식도 먹었고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초반에 컨디션 저하로 좀 아팠다고 하네요. 아마 좀 계속 누워 있었나 봅니다. 경수가 현숙과 러브라인을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로 아마 현숙이 아파서 좀 골골거리고 있었던 것도 포함이 되지 않나 싶네요. 후반에도 사실 경수와 뭐 잘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 서사가 통째로 편집돼서 방송이 안 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경수와 최커까지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는 했습니다. 네 번째 후보는 정희입니다. 단아한 모습에 사실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본인도 말하지만 이 만인의 2순위 타입. 초반에는 누구에게도 1순위가 되지 못했고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철이 영자 쪽으로 러브라인 몰아가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3일차나 4일차에는 정의를 한 번쯤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상철도 옥순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했다면 3일차나 4일차에는 정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었죠. 물론 상철은 나중에 정의를 한번 선택합니다. 결국은 정숙에게 정리당한 영호가 정희에게 다가와서 마음을 잡는 데 성공했죠. 4일차에 이뤄진 일이라서 짧은 만남이라 저는 최커가 될 수 있을까 좀 의심을 했었는데 정희가 생각보다 대인배답게 좀 시원시원 결정을 잘했고 최커도 됐고 지금까지 현커로 잘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자 출연자 조연상 수상자는요. 네, 정의로 골랐습니다. 초반 비중 있는 역할이었던 순자는 스스로 다 덜어내면서 후반에는 사실 거의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말았죠. 반면 초반 엑스트라에 가까웠던 정의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후반에 극적인 러브라인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조연 스토리 되겠습니다. 조연상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공로상의 차례입니다. 저희가 공로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남녀 출연자 개개인을 제외하고요. 이 솔로나라 서사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의외의 사건 자체 혹은 어떤 사물 혹은 어떤 외부 인물 같은 것들인데요. 이 심심하게 진행됐던 32기에서는 뭐 이렇다 할 의미를 부여할 뭐 그런 일들이 없었네요. 그래서 이번 공로상은 수상자가 없습니다. 네, 다음 어워드는 출연자들 사이에서 깊은 유대감 그리고 우정을 보여준 분께 드리는 우정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각자 출연자들의 빙의해서 누구랑 가장 친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영철입니다. 남자들 방에서 공용 거실에서 남자들끼리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담배 친구 경수와의 우정도 대단했고요. 상처를 위로해주는 장면도 있었죠. 상대적으로 여자들 방을 덜 기웃거리면서 남자들과는 우정 타임을 많이 가졌지만 반쪽짜리죠. 여자들과는 거의 소통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는 정숙입니다. 정숙은 여자들의 대화에서 늘 상남자 역할 비슷하게 자처했고요. 상처를 포함한 뭐 이런저런 남자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큰 언니 역할, 큰 누나 역할을 좀 잘 해온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오게티가 있다면 초반에는 본인의 마음을 너무 숨겼어요.
누구를 1 순위로 생각하는지 2 순위로 생각하는지 4일 차가 되어서야 얘기합니다. 그때 옥순에게 80% 영호, 20% 영호라는 말을 처음 고백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오랫동안 숨겼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순자입니다. 초반에는 나름 이게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러브라인을 이끌었죠. 영식을 사이에 두고. 어느 순간 중매장이가 된 듯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딱 드는 남자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도 전혀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동료의 우정이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중매장이가 돼서 남의 러브라인에 개입하는 건 감정을 왜곡시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남의 러브라인에 신경 쓰면서 개입하는 그런 출연자들을 별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남녀 두루두루 대화 많이 했고요. 남녀 동기들 사이에서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해 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 우정상 수상자는요. 네, 순자 되겠네요. 출연자들 사이에서 가장 편하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본방으로 보면 '와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라방에서 순자는 뭔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요. 조용하고 말수도 없고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 저는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순자에게 별일이 있었나요? 별일 없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어워드는 낯설 문학상입니다. 보통은 이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에 100일장 과목이 있잖아요. 예, 100일장을 토대로 제가 문장력을 나름 심사해서 결정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32기에는 100일장이 없었습니다. 출연자끼리 마지막에 주고받는 손편지라도 만약에 있었다면, 방송에 나왔다면 어떻게든 제가 문장력을 좀 평가해 보고 싶었는데요. 광수가 옥순에게 쓴 편지, 영호가 정희에게 쓴 편지, 네, 모두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연자 중에서 그래도 뭔가 썼다 한 거는 현숙의 스케치북이 유일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뭐 평가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후보를 출연자가 아닌 출연자의 자녀로까지 확대를 했고요. 첫 번째 후보는 영철의 고3 딸 되겠습니다. 아빠에 대한 사랑이 흠뻑 묻어나는 예쁜 딸의 마음이 담긴 감동적인 편지가 공개됐죠. 여기는 일부만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후보는 영철의 중2 아들 되겠습니다. 아들인데다가 어려서 좀 무뚝뚝하고 정돈되지 못한 짧은 메시지이긴 했지만 이 아빠를 믿고 있는 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네, 수상자는요. 네, 영철의 딸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철의 출연이 사실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영철과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네, 이제껏 서로 사랑하면서 꿋꿋이 잘 견뎌온 만큼 앞으로도 최고의 가족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어워드는 각본상입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인 드라마 서사를 써온 출연자들에 대한 상이라는 의미로 드리는 상인데요. 32기에 그런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서사가 있었나요? 네, 아쉽지만 없었습니다. 따라서 각본상 수상자도 없습니다. 네, 다음은 남자 가수상 부분입니다. 당연히 노래를 불렀던 출연자만이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번 32기에서는 남자 출연자 그 누구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수상자는 없고요. 네, 이제 여자 가수상을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일단 자기소개 시간에 장기자랑에서 노래를 부른 여자 출연자는 없었습니다. 점점 출연자들이 장기자랑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본방 중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 출연자가 있기는 있어서 일단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영숙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악가 출신이죠. 팝페라 가수 출신입니다. 이거 뭐 노래 실력을 검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영숙은 3일차 아침에 방에서 준비를 하면서 한국 가곡 마중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이 부분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물론 당연히 노래는 기똥차게 잘 불렀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는 옥순입니다. 놀라셨나요? 네, 옥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5일차 아침 광수와의 음악 산책 도중이었는데요. 광수가 집에 가자며 고백하죠. 옥수는 쌍엄지를 치켜들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때 듣고 있던 노래가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 였습니다. 클라이막스 시작 부분 난 그대를 좋아합니다. 우우우 이 부분을
옥순이 따라 부르는 장면이 방송되었죠. 네, 맞습니다. 뭐 억지로 찾아낸 건데요. 사실 옥순은 3일차 때도 데이트 방식이 랜덤 데이트라고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아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네, 평소에도 혼자 노래를 잘 흥얼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너무 긴장이 안 되죠? 네, 축하드립니다. 영숙 되겠습니다. 옥수훈이 노래를 뭐 아무리 잘 불렀다 해도 사실상 현업에 가까운 파페라 가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자 가수상은 영숙 되겠습니다. 네, 다음 어워드는 31기에 새로 만들어진 편집상 되겠습니다. 과도한 편집 때문에 서사가 불분명해지거나 출연자의 활약이 가려진 경우 되겠습니다. 후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후보는 상철입니다. 초반에는 정말 하드캐리했죠. 분위기를 시면으로 떨어뜨리는 그 진직해 광수에게 시비까지 걸면서 뭐 빌런 서사를 나름 혼자 힘들게 이끌었는데요. 6화 이후로 상철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청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나요? 후반부 통편집으로 상철이 4일차 저녁부터는 도대체 여기서 뭘 했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는 경수입니다. 경수는 초반에 매우 더디게 행동을 했잖아요. 현숙이 아파서 그랬는지 뭐 이렇다 할 러브라인도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았고요. 그저 영철 옆에서만 발견되고 있었는데요. 후반부에 인기남이 되고 현숙과 러브라인에 성공해서 최커까지 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또 대체 어떻게 현숙과 급진전하게 되었는지 뭉텅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세 번째 후보는 현숙입니다. 경수가 후보니까 당연히 현숙도 후보죠. 현숙이 사실 더 심합니다. 현숙은 초반에 아프기까지 했잖아요. 정말 방송에 안 잡히더라고요. 경수는 그나마 옥순과의 4대1 데이트, 영철과의 나름 우정씬, 공용 거실 술자리 등에서 살짝살짝 등장하는데요. 현숙은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미방분에도 현숙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수상자는요. 네, 아무래도 현숙 되겠습니다. 5박 6일 일정 전체적으로 봐도 현숙의 방송 분량이 아마 역대급 최저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현숙의 서사가 많이 잘려나가서 대체 어떻게 경수와 커플이 되었고, 왜 경수가 현커는 되지 못했고, 왜 경수는 라방에 나오지도 못했는지, 그 어떤 것도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단 3개의 어워드만이 남았습니다. 남출 주연상, 여출 주연상, 그리고 영예의 대상에 해당되는 베스트 커플상 되겠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화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상이니만큼 제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먼저 남출 주연상으로 가시죠. 31기를 통틀어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을까를 가리는 건데요. 우선은 여자 출연자들에게 얼마나 인기 있는 출연자였는가가 첫 번째 기준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물론 어떤 임팩트 있는 서사를 만들어내었는가 되겠습니다. 5박 6일에 걸친 데이트 기회에서 선택을 많이 받은 남자 출연자, 꾸준한 러브라인으로 최종 커플이 된 출연자, 아니면 강력한 빌런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출연자 되겠네요. 남자 주인공이라면 모름지기 이 정도 영향력은 있었던 인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후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영수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특이 캐릭터죠. 초반에는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인간미로 좀 포장이 되면서 호감캐로 급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영숙과 옥순이라는 주인공급 여자 출연자 사이에서 혼자 방황하면서 여자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방송 분량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팀 대항으로 진행됐던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에서 그야말로 하드캐리했죠. 막판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충분했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는 영식입니다. 사실 눈에 띄는 독보적인 캐릭터는 아니었는데요. 영수와는 반대로 극초반부터 영숙, 순자라는 두 대표 미녀 출연자들에게 호감을 오히려 받았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러브라인을 세워나갔고요. 시청자들이 몰입하기는 힘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러브라인이 계속 발전되긴 했지만, 무난하게 최종 커플에 성공했고요. 아직도 영숙과 현커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후보는 광수입니다. 초반에 잠시 순자를 첫인상으로 골랐지만 2일차 아침부터 순자에게 외모 공격을 당한 뒤에 의연하게 잘 상처를 이겨냈고요. 이후로는 쭉 옥순에게만 직진. 결국 손쉽게 나름 옥순의 마음을 얻어낸 32기 최강 스펙의 실력자 되겠습니다. 32기 남자 주연상 마지막 후보는 상철입니다.
어찌 보면 제작진이 처음부터 시청률을 위해서 의도했던 32기의 빌런 캐릭터, 욕바지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깊이를 모르겠는 그 다크함, 끝이 없는 진지함,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존감과 열등감이 공존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본인의 감정대로만 해석하고 주변을 탓하는데 매우 익숙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고갈시켜버리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인물이었고요. 초중반 옥순을 괴롭히고 광소를 괴롭히는 그 빌런 짓이 계속 압도적 분량으로 방송이 되니까 시청자들이 상철이 주인공이냐 이런 볼멘소리 항의, 방송 보이콧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부담을 많이 느꼈나 봐요. 후반에는 거의 통편집돼서 엑스트라 수준, NPC 수준으로 전락하긴 했습니다. 자, 수상자 투표 결과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영수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제 생각보다. 세 분 중에 두 분은 영수를 주인공으로 봤고요. 최종 커플도 되지 못한 출연자가 남자 주인공으로 뽑힌 건 최초인데요. 그만큼 영수의 활약이 압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남출들의 활약이 너무 미미했다고 봐야 할까요? 옥순과 달달한 서사를 정말 잘 풀어냈던 광수가 2등으로 30%인데요. 나름 인기남이었던 영식이 고작 2%, 최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시청자들이 영식의 인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28기부터 29기, 30기 세 기수 연속 영수가 남자 주인공이었고요. 31기에서 처음으로 경수가 주인공이 됐다가 다시 32기에서 또다시 영수가 주인공이 되네요. 남자는 확실히 제작진이 영수 캐릭터에 어떤 그 주인공급 활약을 할 캐릭터를 몰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어워드는 여출 주연상입니다. 32기의 히로인, 여자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후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후보는 영숙 되겠습니다. 첫인상 3표, 인기녀로 시작했죠. 등장할 때 미소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후에 영철, 상철, 영호까지 광수를 제외한 6명의 남자가 지속적이었든 뭐 일시적이었든 영숙에게 호감을 표현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녀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적 이상형으로 폄하되긴 했지만 영식과 결국 최종 커플에 성공했고요. 현커까지 돼서 잘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후보는 영자입니다. 영철의 영자밖에 몰라요라는 말을 자발적으로 오해하면서 영철 한 사람에만 집중했고요. 커플 몰아가기의 여파인지 다른 남자 출연자들에게는 시종일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영철과의 지리한 줄다리기 싸움으로 집중을 받았고요. 후반부를 약간 캐리한, 물론 약간 빌런으로서 공로를 인정해서 후보로 올렸습니다. 네, 세 번째 후보는 옥순입니다. 첫인상 투표 빵표, 첫 번째 데이트 투표 4표 몰표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싶더니 광수와 상철 사이에서 미적미적거렸고요. 좀 늦었지만 모든 게 잘 맞았던 광수를 선택하면서 행복한 피날레. 약간의 고구마를 제외하면 가장 이상적인 피날레를 보게 되었네요. 중간에 영수에게 강한 대시도 받았었고요. 뜬금 영철에게도 관심을 살짝 받았었고요. 영호와 영식을 제외한 5명의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자, 수상자 투표 결과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32기의 여주인공은 옥순 되겠습니다. 역시 압도적인 차이 되겠습니다. 73%라는 높은 득표율인데요. 가장 연프다웠던 커플의 탄생, 여주인공 역할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의견이 없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영숙이 워낙 좀 비중 있게 방송 분량도 많았고요. 다뤄줬다 보니까 비등비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영숙의 득표율이 매우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차를 거듭하면서 누적돼 버린 영숙의 비호감 이미지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분량과 비중에 비해서 표를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옥순의 여자 주연상 수상으로 또 비견되는 것이 옥순과 커플이었던 광수. 광수는 영수에게 많이 뒤져서 남자 주연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광수가 사실상 이른 시간에 순자를 정리하고 옥순에게만 직진하면서 좀 러브라인이 단조로웠던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옥수는 4일차까지 상처를 붙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수도 4일차 아침에서야 완전히 정리를 했었죠. 네,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대상, 베스트 커플상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솔로에서 커플이 되는 것이 목표인 프로그램이잖아요. 베스트 커플상이 최고의 영광 되겠습니다. 최종 커플이 모두 후보가 됐는데요. 후보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후보, 영호와 정희입니다. 3일차에 약간 꿈틀하다가요. 그냥 사그러들지 않을까 했는데 4일차 밤부터 극적으로 달려서 성공한 막판 대반전 커플 되겠습니다.
물론 28기로 보면 영숙, 경수 커플처럼 막 5일차 아침부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서 최코에 성공한 이런 이례적인 커플도 있지만 이런 막판 뒤집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 커플은 현커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나 선택해서 그래도 최커는 돼서 나갈래 뭐 이렇게 급조된 커플이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 후보는 영식, 영숙 커플입니다. 32기 초반부터 영숙이 캐리해온 커플이죠. 순자와 거의 맺어질 뻔했던 영식을 사실상 멱살을 잡고 끌고 왔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요. 뭔가 서로에 대한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 오묘한 느낌 때문에 끝까지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지 못한 비운의 커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커로 잘 만나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후보는 광수 옥순 커플입니다. 사실 1화 때부터 티저 영상으로 이 커플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둘의 나이, 성향, 지역, 조건 뭐 하나 맞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작진이 아마 맞춤으로 서로를 위해서 심어놓은 커플이 아니었나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광수와 옥순으로 매칭을 시켜서 서로 캐리어 때부터 인연을 맺게 했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달달한 연애를 만끽하게 해준 유일한 커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후보는 경수 현숙 커플입니다. 아, 이 통편집의 피해자랄까요? 어쩌다가 저렇게 깊은 사이가 됐지? 최커까지 됐지? 시청자들이 이 서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커플이고요. 영식, 영숙 커플이 데이트 장면을 보고도 뭐야? 왜 좋아하지? 의아했던 커플이라면 경수, 현숙 커플은 통편집으로 아예 둘 사이의 관계를 보지 못했던 커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경수가 라방에도 불참하면서 이 커플의 서사는 더욱더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영예의 대상, 베스트 커플상 투표 결과는요. 네, 축하합니다. 광수, 옥순 커플 되겠습니다. 네, 80%, 큰 표차였죠. 지난 31기의 경수, 순자, 그때는 96%가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의 압도적인 응원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커플다운 커플, 진짜 커플 이미지로 무난하게 쉽게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잘 만나는 현커, 그리고 사이가 무척 좋아 보이고요. 아마도 곧 결혼으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2기를 마치는 특집 연프방정식 연애 대상 시상식 보내드렸습니다. 수상 결과 어떠셨나요? 혹시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신가요? 32기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소감, 시상식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꼭 부탁드릴게요. 강렬했던 31기의 여파였을 수도 있는데요. 32기는 여러모로 몰입을 좀 못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33기는 이제 모쏠 특집이 돌아오는데요. 조금 더 흥미진진한 서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33기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부터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 하이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